네,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물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완성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이런 투자 방식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서 가장 핫한 곳을 뽑는다 그러면 어디를 뽑고 싶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로 한남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은요, 배산 인수의 전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많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한남 뉴타운 중에서 한남 2구역 내 경매물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남 2구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검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중개업소 통해서 일반 매물로 취득하실 때는 중개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경매로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꼭 낙찰받고 보증금을 날리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라도 이 한남 2구역에 나와 있는 이 물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해당 사건 서부 2022 타경 55414 물건입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입니다. 그리고 지하예요. 네, 사실 뭐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지하라도 관계가 없죠. 감정가 15억 5천이고요. 현재 유찰돼서 최저가 8억 4천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21.1제곱미터 6.38평이고요. 건물은 27.93제곱미터 8.45평 되겠습니다. 입찰 예정일은 8월 1일 화요일이고요. 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분양 신청을 했느냐, 또 어떤 타입을 신청했느냐, 이주비 대출 받은 것이 있는지,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데, 그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바로 다물권자 여부입니다. 다물권자가 뭐죠? 동일한 정비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주택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로 또는 경공매로 취득해 가면 그 모든 조합원들이 과연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분양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부터 보시면은요,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 3개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이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다시 말하면 조합 설립인가 경과 후에는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게 되면 여러 명이 소유했을 때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래서 광주 법원에서 아주 유의할 만한 판결이 한번 나와서 정말 이 재개발 사업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한남 2구역의 경우에는요,
지금 물건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건 대상지. 그래서 이태원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남 2구역이고요. 한남 2구역은 최근에 대우건설 한남 서밋으로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5일 날. 자, 물건명세서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요. 물건명세서 하단부에 보시면 2023년 5월 19일 한남 2 재정비 촉진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실조 회신에 의하면 정비사업이 시행이 됐고 사업 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이며 채무자는 조합원이 아니지만 소유자는 조합원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원지가 승계되나 용산은 투기 과열지구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지 승계가 금지되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처분 인가 전이기 때문에 조합원지 승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수분양 건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 시 주의 바람, 조합에 문의 바람 이렇게 법원에서는 조합에 문의해봐라 이렇게까지만 해놨고요. 네, 현재 진행 상황을 보시면은요. 2009년 10월 1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2012년 6월 1일 날 조합 설립인가, 2021년도 11월 26일 날 사업 시행인가.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제 조만간 관리처분, 인가 총회 후 인가까지 나겠죠. 상당히 이제 진전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조합원지 승계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조합 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개의 물건 중 하나를 양수하게 되면 그 중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죠. 자, 이에 대한 특이할 만한 광주 법원에서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자, 해당 1심 판결이었습니다. 2018 구합 11180 관리처분 계획 처분 취소 등. 자, 그래서 원고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들이 원고가 됐고요. 피고는 재개발 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분양권을 달라 이런 소송이었어요. 자, 처분 경위 보시면요. 광주광역시는 2007년 7월 18일 광주 동구 2.1원 일대를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피고는 조합이죠. 2007년 8월 29일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사업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2015년경부터 당초 1인의 소유에 속해 있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받은 겁니다. 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요.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는 1인이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양도해 분양시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위와 같은 다수의 소유자에게는 소유자별로 한 개의 분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마다 한 개씩 분양권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9조 1항 3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는 1인의 소유자가 다수의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가 그 후 다수의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한 개의 분양권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어 원고들이 대표 조합원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해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수의 소유자들이 1인으로부터 양수받게 되면 분양권은 대표하는 1인에게만 지급이 된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분양받을 권리에 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77조 1항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부당이득을 노리는 투기 세력 등의 유입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 분양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시정비법 자체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 개의 부동산을 1인이 소유하다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조합원 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조합원 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사업성을 악화시켜서 피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항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이 있게 되는데요.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뒤집는 이와 같은 판결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주문을 보시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 사람들을 제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취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2심 판결의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의 문제라는 쟁점을 다룬 내용입니다. 조합원 자격 규정에 따라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 조합원지를 박탈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 조합원지를 박탈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라고 이 부분을 기술했고요. 자, 이에 대한 해석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시정비법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조합원 자격 규정을 수인의 토지 소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이외에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를 재개발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의 자격은 보유하되 수인을 대필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함으로써 조합 운영에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한다는 것은 조합이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뿐이지 탈퇴시켜서 비조합원을 취급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합원 자격 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수인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표 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술했고요. 그 외에도 조합원 수와 분양 대상자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에 대한 기술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신청권을 박탈할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을 또 했습니다. 피고, 다시 말하면 조합 정관에도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신청권을 박탈한 규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또 했네요. 통일적인 권리 행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음이라고 또 판단도 했고요. 그에 관련된 기술 내용은 아래쪽에 나오거든요. 자, 소 결론을 읽어드리면요. 종합적으로 도시정비법령 및 구강주광역시 조례 문헌, 입법 취지, 피고 정관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 사안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각자가 분양 신청권을 보유하고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말 놀라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런 다물권자의 무동산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게 되면 이거 물딱지라고 했죠. 입주권 받을 수 없는 소유권, 이게 물딱지예요. 현금 청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 왔는데 광주지방법원의 고법에서는 이를 완전히 뒤집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낸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는 정말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런 판결이 진행되는 아주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도 이와 관련된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조합설립인가 후에 1인으로부터 양수받은 다수의 소유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이와 같은 판결처럼 각각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조합의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받은 자들에게 각각의 분양권을 부여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자, 이 광주 고법 사건에서 패소하게 된 조합 측에서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치 이게 2심 판결이 확정돼 버린 거죠. 자, 이
광주고법 사건에서 조합이 패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이 재개발 사업에서 큰 파란이 일게 되었던 사유가 됐죠. 그래서 조합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시키게 되고 2심 판결이 확정이 됨으로써 정말 큰 혼란이 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에서는요, 1심과 2심 모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1인으로부터 양수하게 된 조합원들이 각각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부산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진행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진행됐었던 동일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2 36724 판결 요지 보시면요. 구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19조 1항 48조 2항 6호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다음 판결을 보시면요. 1심 공동원고 13위는 정비사업구역 내 부산 동래구 집합건물 중 13대를 소유하다가 피고의 조합 설립인가 후 10수대의 소유권을 원고 등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1인의 분양 대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 대상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2심 판결을 확정을 지은 겁니다. 네, 판결문을 좀 보여드리다 보면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 다물권자에게 과연 각각의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었죠. 특히 광주 법원에서 있었던 2심 판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바로 부산에서 진행됐었던 이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아주 명확하고 확고하게 조합 설립인가 후에 1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수인은 각각의 분양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인만이 분양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된 그 1인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양수한 자들은 모두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는 더 이상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분쟁은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워낙 명확하게 판결 내려줬기 때문에 요 해당 관련된 이 판결문 내용들은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제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거든요. 카페 유튜브 영상과 함께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걸어드리고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로 오실 수 있거든요. 저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요. 다양한 경매 정보, 또 궁금한 사항 질문에 대한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또 경매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답변들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매 투자에 있어서는요. 입찰하시는 본인의 주체적인 이런 권리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여름을 맞이해서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썸머스쿨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5일과 10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토요일이거든요. 이틀간에 걸쳐서 경매 기초과정을 2주 만에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입찰 진행하는 법원 현장 학습도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딱 2번 법원 현장 학습 1회 이렇게만 투자하시면 경매에 대한 기초과정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경매 기초과정 썸머스쿨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이런 거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부동산과 경매는 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쨌든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다물권자에 대한 분양권 자격 꼭 염두에 두시고 입찰하시기 전에 꼭 재개발 관련된 구역에서는 조합사무실 통해서 다물권자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남 2구역에 나와 있는 이 경매 물건 조합사무실 통해서
다물권자 여부를 문의하니까 조합 측에서는 해당 소유자가 다물권자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금 낙찰받게 되면 분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금 청산으로 간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